안녕하세요. 버려지는 뉴스를 주워 담아 한 방에 쭉 뽑아드리는 본격 뉴스 재활용 프로그램 우구르의 이면지입니다. 뉴스는 1분 30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제작이 됩니다. 한 내용 1분 30초니까 길어봤자 한 몇 분 안 되잖아요. 대부분 방송에서 본 뉴스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잘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첫 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펼쳐진 전국에서 시위, 약탈과 방화. 그럼 이런 약탈과 방화가 왜 일어났고, 이런 어떤 그 뒤에 문제들이 좀 있었는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열과 의학 속에 언제든지 뿅 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 이 약탈과 방화, 이 상당히 많은 범죄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 마스크는 미국에 상당히 내가 굉장히 아픈 사람임을 알릴 때, 정말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주체가 안 될 때 쓰는 게 마스크예요. 은행 강도들 보면 가면 쓰고 들어가고 마스크로 입 가리고 들어가고, 하여튼 최대한 자기를 가려야 되거든요. 보통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모여서 가게 앞을 서성이면은 벌써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게 앞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자세한 피해 규모는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난 3월부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회사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실업수당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시위한 날 영상을 보시죠. 정말 손에 손잡고 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6피트 이런 거 지키지도 않아요. 1피트 아니면 얼싸안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앉아서 한 목소리로 시위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자기 목소리 하면 경찰차 불도 질러보고 언제 보겠습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코로나 걸리면 걸리나 보다 다 뛰어나가지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먹고 그냥 가서 그냥 시위를 한 거예요. 물론 인종차별과 경찰의 그런 폭력적인 거에 대해서 촉발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시위대로 위장한 사람들 속에 상당한 범죄 조직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정말 평화 시위만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면 가게를 약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게 억울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범죄를 일으키면 나의 주장의 뒷받침의 근거를 완벽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내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또 피해가 확산됐던 이유를 보자면 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그 경제 완화 정책이라는 게 뒤에 이제 있는데요. 쇼핑몰의 영업이 다시 재개되는 날이었어요. 쇼핑몰의 영업이 재개됐다는 얘기는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부 규제가 점차 완화가 되면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대형 백화점들도 물건을 꽉꽉 채워놨습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좀 쓰겠구나. 제발 좀 우리 거 사가라. 우리도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물건을 꽉 채워놨는데 그날 갑자기 터진 겁니다. 자, 첫날 피해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LA시, LA시 천사의 도시라고 알려졌는데 거의 악마의 도시죠. 이 첫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이 어디냐? 그로브몰입니다. 그로브몰, 베버리 힐즈, 로데오 드라이브, LA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쇼핑 장소들에 다 모여 있어요. 이 쇼핑 장소들의 주요 특징을 보자면 다들 1층에 위치해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약탈 친화적인 환경들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날 일요일 날 발생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과연 사건이 발생했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죠. 약탈 친화적인 쇼핑몰이 몰려있는 또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삼가죠. 산타모니카시에 위치한 삼가, 서드 스트리트 프로미나드라고 불리는 그 쇼핑의 거리 근처로 다 모입니다. 이번 약탈 범죄를 도와준 또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애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집에서 놀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 한다고 하지만 여기 시위 참가한 이 친구들 보면 이제 어린 나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학생이기 때문에 걸려도 초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 조직에서 아이들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들끼리 SNS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어디 가서 뭐 갖고 오면 하나 얼마 쳐준대, 가자. 다 그냥 마스크 쓰고 후디 입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터는 겁니다. 산타모니카의 피해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알려진 그 사과사 제품이죠. 사과사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털어가기 위해서 그 멜로즈 맥이라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1층에 있고 사람들이 뭐 낮에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 지역이에요. 멜로즈 거리라는 게. 보통 멜로즈 맥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그러니까 셀럽들이 많이 찾는 그런 가게로도 유명한데요. 고가의 물건들, 특히 뭐 아이맥 뭐 이런 영화사 쪽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아이맥 프로라든지 뭐 엄청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한번 맞추면 $10,000까지 가요. 이런 제품들이 가득가득 쌓여있는 멜로즈 맥으로 모든 친구들이 모입니다. 어떤 친구들이냐? 범죄 조직에서 나온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모여서 무려 40분 동안 약탈을 시작을 하는데, 헬기가 그 당시에 MBC4에서 헬기가 출동을 해서 그 약탈 현장을 계속 생중계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려고 했는데 마침 헬리콥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헬기를 못 띄웠는데, 일단 MBC4의 화면을 살짝 보시면 여기에서 40분 동안 정말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양손 가득히 사과 컴퓨터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혼자서 막 간 게 아닙니다. 이 멜로즈 맥을 공격하자라는 뭔가의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마치 드라이브-트루 우리 햄버거 먹을 때 하는 것처럼 차들이 줄을 서고 약탈조가 2명이 들어가고 1명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한 블럭 좀 멀리 있는 곳에서 기다립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애플 자체의 제품의 특징을 보면 물건이 추적이 됩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고, 우리가 아이폰을 사서 등록을 할 때도 내 애플 아이디 입력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들이 털렸을 때 다시 내가 이걸 내 핸드폰에다 등록을 쓴다?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애플에서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상당히 많은 시리얼들에 대해 그 넘버가 들어간 제품들에서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너 왜 우리 물건 훔쳐갔음? 빨리 가져와. 안 그러면은 너네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메시지가 통하지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작물을 매입해주는 전문적인 조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을 노리고서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쇼핑몰마다 조금씩 차려놓고 맥점 갈아주고 키패드 갈아주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하는 조직이 있거나, 남미 아니 제3국 이집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 수출을 해가지고 1,000불짜리 컴퓨터를 만약에 훔쳐왔다 이러면 한 200불 현금 줄게, 그리고 뭐 600불은 내가 챙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00불에 이집트로 팔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얼 넘버가 추적될 일은 앞으로도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가지고 왔을 때 돈을 주는 나쁜 어른들, 어떻게 보면 범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매입업자들이 빨리 검거가 돼야 하고 이들이 처벌돼야 또다시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을 사실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정체성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보래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단계가 지나가고 제가 몇 번 녹화하다 보면 뭐 아니면 나중에 라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열과 의학 속에 언제든지 뿅 사라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구리구리 우구리의 이면지, 참 이름도 참 예쁘게 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차후에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찍고 보자는 심정으로 일단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실수록 저희 프로그램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버려지는 뉴스를 주워 담아 한 방에 쭉 뽑아드리는 본격 뉴스 재활용 프로그램 우구리의 이면지, 다음 주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